우리 한반도에 대지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동남권에 있는 큰 단층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층들이 움직이면 지진이 발생하죠. 한반도는 오랫동안 지진과는 상관없다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실제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2016년에 경주에 규모 M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M5.8은 우리나라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느꼈고 일본, 중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2017년에는 경주에서 M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포항에서도 M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동남권에는 크고 작은 단층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 단층들은 항공사진으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남서에서 북북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인단층, 밀양단층, 모량단층,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관단층, 그리고 울산단층입니다. 그런데 이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활단층이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양산단층은 낙동강 하구에서 경상북도 영도까지 170km에 달하는 대형 단층입니다. 그 단층면을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울산단층은 단층을 따라 울산과 경주를 잇는 7호 국도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반도는 플레이트,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진이 적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유라시아판을 필리핀 해판이 밀고 있고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한반도에 전달되고 있고 한반도 내부에서 힘을 받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힘이 축적되는 기간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뿐이지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거대 지진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거대 지진이 일어났던 사실이 조선 왕조실록 등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지진은 동해안의 양양에서 발생했습니다. 1681년 6월 26일 양양을 진원으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M7.5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두 번째 지진은 양양에 앞서 1643년 울산에서 일어난 대지진입니다. 규모는 M7.0으로 추정됩니다. 양양 지진 26년 후인 1707년에 일본에서는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이 일어나고 그 49일 후에 후지산이 분화했습니다. 실은 2016년 7월 경주 포항 지진에 앞서서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M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불과 9km로 매우 얕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죠. 그때 피해는 적었지만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을 뿐 진원이 육지였다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도시의 바로 밑에서 발생하는 지진, 바로 도시 직하 지진입니다. 만약 규모 M5.0의 지진이 도시 직하 10km에서 발생했다면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라면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 지적해둬야 할 점은 울산 지진이 스시마 고토 단층대라 불리는 대형 활단층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울산 지진이 스시마 고토 단층대와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스시마 고토 단층대는 난카이 트라프 정도는 아니지만 엄연한 대형 활단층입니다. 스시마 고토 단층대가 움직이는 일이 있다면 쓰나미를 동반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 해운대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에 고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때까지 주변 단층이 조사되지 않았고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았죠.
최근 우리나라 지진 연구자들이 한반도 동남권에 최대 지진 규모 M7.5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을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리 월성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은 M6.5입니다. 규모 M이 1 증가하면 지진 에너지는 31.62배 증가합니다. M이 2 증가하면 에너지는 1000배가 됩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최대 지진 규모 M7.5의 지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지진 에너지는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의 31.62배가 되는 겁니다. 2015년에는 원전과 관련해서 부품의 부정납품 문제가 발각되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품의 수명이 40년이 되어야 하는데 2년 6개월짜리 부품을 속여서 납품했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지진도 문제지만 엉터리 부품을 태연히 납품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한국 원전의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대입니다. 고리 월성 원전에서 30km 이내에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의 주민 500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 정도 인구 과밀 지역에 원전을 밀집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건설하면서도 단층을 조사하지도 않고 지진의 위험성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은 예상을 넘어서 언제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최신 설계로 건설을 한다고 해도 지진 쓰나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또한 화재, 홍수, 테러 등으로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해 소중한 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층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와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주, 포항으로 대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이나 김해 등의 도시는 인구가 밀집하는 신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양산단층이라는 거대한 단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산단층이나 울산단층과 같은 활단층은 지금도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받고 있고 그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대형 활단층이 이 지역보다 더 밀집된 곳은 없습니다. 단층은 언젠가는 움직입니다. 한편으로 바닷속에는 스시마 고토 단층이라는 활단층이 숨어 있습니다. 스시마 고토 단층은 고토, 스시마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대형 활단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 안드레아스 단층과 같이 지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 단층입니다. 우리나라 동남권은 내륙의 활단층과 해양의 활단층에 둘러싸여 포위된 지역입니다. 지질 구조로 봤을 때 매우 취약한 지역이죠. (1995년 1월 17일) 새벽 일본 코베시를 엄습한 한신 대지진. 마그니튜드 규모 M7.3, 진원의 깊이는 16km, 도시 바로 밑에서 발생한 도시 직하 지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과연 지진 안전지대일까요? 한반도에는 3대 단층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길주 명천지구대, 남쪽에는 양산단층, 그리고 한반도 중앙에는 추가령 지구대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지질학적 구조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는 지각의 힘에 의해 양쪽으로 벌어진 지형을 말합니다. 양쪽으로 단층면이 있고 가운데 계곡이 길게 이어진 지형이 만들어지죠. 지각이 벌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 용암을 분출하기도 합니다. 철원 평야에는 현무암이 많은데
그 현무암은 지구대의 벌어진 틈 속에서 솟아나온 거죠. 추가령 지구대는 원산과 서울 사이에 뻗어 있는 좁고 긴 골짜기 지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원가도라는 길을 통해서 원산에서 한양으로 갔죠. 근대에 들어와서 경원선 철도가 이 지형을 따라 놓여졌습니다. 추가령 지구대는 원산 부근의 추가령이라는 고개를 통과한다고 해서 100년 이상 전에 일본 지질학자가 붙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추가령 지구대, 추가령 단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단층들이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틀어 추가령 단층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층들은 원산에서 고산, 평강을 지나고 철원, 의정부를 거쳐 서울을 지납니다. 서울의 지하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단층이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층은 또다시 성남, 수원, 천안을 지나 충청남도 보령까지 연결됩니다. 한반도 최대의 단층이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보령 바로 위에 홍성이 있습니다. 1978년 10월 7일 일어난 홍성 지진은 바로 이 추가령 단층의 끄트머리 홍성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마그니튜드 M5.0, 진원 깊이는 10km로 매우 얕았습니다. 홍성 지진은 내륙의 직하 지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반도에 지진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진다운 지진을 느끼게 해준 깜짝 놀란 사건이었죠. 서울은 기본적으로 한강이 운반한 퇴적물에 의해 형성된 지형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매우 최근에 형성된 지층이고 수분을 포함하고 아직 덜 굳어진 연약 지반이죠. 따라서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서울에서 반드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날 때 수분을 포함한 모래 지반이 진동에 의해서 죽과 같은 액체와 같은 거동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표의 틈을 따라 땅속의 모래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액상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지하에 공간이 생겨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그 속으로 통째로 침강하거나 건물이 옆으로 자빠지기도 합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경주, 울산 등 오늘날 지진이 많은 지역에서 역시 옛날에도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 또는 서울 인근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봉화대가 붕괴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래가 솟아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액상화 현상이죠. 1810년 2월 19일 성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사람과 가축이 매몰되었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서울의 지진 기록은 없습니다. 서울은 그로부터 200년 넘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쿄에 비해서 관서지방은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1995년 관서지방의 중심 코베에서 최악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서울 중구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파손되는 건물 58만여 동, 사상자는 11만 5천 명, 이재민은 10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을 다투어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층에 대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고 그것이 활선 단층인지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죠. 단층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서울 직하 지진, 그 가능성 결코 제로는 아닙니다.
만 2년이 되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6년 9월에는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였던 규모 마그니튜드 5.8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직후에 또다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그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아닌 인위적으로 유발된 지진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은 포항의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부터 지열발전이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사 연구단이 조직되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이었다는 거죠. 포항 일대는 한반도에서 가장 최근까지 화산 활동을 했던 곳이고 본래 지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땅을 4km 정도 파고 들어가면 섭씨 200도의 온도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열발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죠. 그러나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그 힘이 축적되면서 큰 지진으로 발전한 겁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주입된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진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규모 5.4의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이었다는 결론에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을 때 미국 지진학회가 발행하는 지진학 관련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하이퀘이크, 인간이 유발한 지진 데이터베이스라는 논문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표지가 포항 지도로 되어 있으니 이걸 자랑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포항 케이스라고 해서 인간이 지하에 물을 주입해서 규모 5.4의 대지진을 일으켰으니 유발 지진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 포항이 앞으로도 많이 인용될 듯합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과거 150년 동안에 인간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지진이 무려 730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이 일으키는 자연재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논문에 의하면 인간이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고 또 전체를 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한반도 역시 그 영향으로 지괴, 땅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최대 5cm 틀어졌습니다. 한반도 지괴가 받는 힘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구 내부 상황도 변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6년 경주 지진이었습니다. 경주 지진은 자연 지진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인위적 지진이었지만 자연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양산 단층이 통과하고 있고 울산 단층이라는 활단층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단층들은 지금도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층들이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 10년 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1만 년 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힘을 받기만 할 뿐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뮌헨 재보험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1년 동안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약 30만 명, 경제적 손실은 1,300억 불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의 순서는 지진, 태풍, 화산 분화, 산사태, 눈사태의 순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진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밤 10시 7분 전라남도 해남군의 서북서 21km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1km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부터 8일 동안에 유감 지진만 39번째라고 합니다. 소위 군발 지진입니다. 지금 그곳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군발 지진은 비교적 좁은 진원역에서 본진과 여진 구별 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지진을 말합니다. 본래 지진은 지하에 숨어있는 활단층이 움직이거나 지각의 판이 파쇄되면서 발생합니다. 또는 화산의 마그마가 이동할 때 암석을 파쇄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호남 지역은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화산도 없는 곳인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단층이 땅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는 보도된 것과 같이 간척지 매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서해안 쪽은 넓은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는 지하 깊은 곳의 고압의 지하수가 균열을 따라 상승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파괴하면서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일 지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6월 16일자 CBS 노컷 뉴스에서 지진에 관한 기사가 났길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타이밍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까?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14일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섬 인근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화롄 동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에는 칠레 북부 산페드로 데아타카마 인근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트라프 규모 6.6 지진, 대만 앞바다 연속 지진 20회, 지진 대국 칠레 규모 6.8 지진, 이런 타이틀로 내용을 소개했었습니다. 노컷 뉴스에서는 전 세계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지역을 지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2000년에서 2020년의 최근 20년 동안 규모 6.0 이상 지진이 892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1년에 44번, 한 달에 4번 정도 발생하는 셈입니다.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특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에서 밀집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지진의 리히터 규모와 그때의 진동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진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진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커도 진원의 깊이가 깊으면 진도는 크지 않고, 또한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역시 진도는 줄어듭니다. 지진의 규모는 지진의 에너지, 절대치를 나타내고 지진의 진도는 각 지역의 상대적인 진동을 말하죠. 이 그림을 보면 지진의 규모가 크면 당연히 진동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을, 오해를 줄 수 있죠. 지진의 규모와 진도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요즘 정말로 다들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빈도수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 이상 지진의 횟수를 보면 2016년에 252번, 2017년에 223번, 2018년에 115번, 작년 2019년에는 88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한반도 지진이 평균 74번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지진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진이 없었던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4월 24일부터 지진이 75차례 관측되었고, 이를 두고 독일 언론사 도이체 벨레가 한반도 대지진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이체 벨레는 한반도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지각판의 이동이 한국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이죠.
다음은 한반도의 규모 3 이상 지진의 발생 지역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지진이 골고루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20년의 20년 동안 규모 3 이상 지진이 219번 발생했습니다. 1년에 평균 11번 정도 발생했는데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한반도에도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고 최근에는 경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모 5.0 이상 지진이 국내 어느 지역이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내진 보강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었고 내진율은 전체적으로 62.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느낌입니다. 이 가운데 다목적댐, 송유관 시설의 내진율은 100%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 학교의 내진율이 30%대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상이 기사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9일 03시 21분 한반도 서해의 군산 서쪽 약 250km 해저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중간 지점 한가운데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지진의 진동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서해에서 규모 4급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규모 4.6으로 발표한 것은 중국 지진국이고 미국 지질조사소는 규모 4.4로 발표했습니다. 진원은 중국 야토우 남동 210km, 규모는 4.4. 지진 발생 시각은 UTC로 2021년 1월 18일 18시 21분, 한국 시간은 UTC에 9시간을 보태게 되면 1월 19일 03시 21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5.8km, 상당히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동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2, 지진이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부근에서 규모 4급의 지진은 최근에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여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열도를 둘러싼 해구나 트라프에서 규모 9급의 대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쿠릴 해구, 일본 해구, 사가미 트라프, 난카이 트라프, 그리고 류큐 해구의 5군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빠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해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이 부분을 뺀 이유는 규모 9의 지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규모 7에서 8급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입니다. 이 후쿠오카 앞바다에 니시야마 단층이 있습니다. 이 단층은 대한해협을 건너 한반도 남부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에서 확인된 활단층은 7개가 있습니다. 그중 2005년에 케고 단층이 움직이면서 최고 진도 6약의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니시야마 단층입니다. 이 단층이 가장 크고 여기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4에서 5m의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지진은 쓰나미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2분에 4m의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30초 동안 흔들린다고 보면 나머지는 1분 30초밖에 없습니다. 1분 30초 안에 4m 이상의 건물에 대피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소 때 미리 주위에 있는 3층 건물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진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에 동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를 예상하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홋카이도 북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7.8, 홋카이도에서 일본 도호쿠 지방 동해 연안 쪽에 규모 7.5에서 7.8, 모두 규모 9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붉은 부분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붉은 부분은 30년 이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3에서 26%,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동해의 어느 한 곳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쓰나미는 바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달합니다. 동해에서는 쓰나미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또한 동해는 둥글게 막혀 있기 때문에 쓰나미가 반사가 되어서 몇 번이고 왕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1940년 이후에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은 일반적인 지진의 규모, MT는 쓰나미의 크기로 산출하는 지진의 규모, MW는 진원의 물리적 규모로부터 산출하는 지진의 규모입니다. 일반적인 지진의 규모를 보면 7.5에서 7.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해협의 바다 밑에는 스시마 고토 단층이라는 활단층이 숨어 있습니다. 스시마 고토 단층은 고토, 대마도 그리고 우리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대형 활단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 단층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최대의 지진은 1681년에 일어난 양양 지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때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는 양양 지진에 앞서 1643년에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7.0 지진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반도에 지진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에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가장 좋지 않는 시나리오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조 때의 밤에 쓰나미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죠. 여러 가능성을 예상하고 평소 대비를 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31일) 05시 17분 대구 달성군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2.5였습니다.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진도는 대구와 경남 일부에서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최고 진도 3을 관측했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 몇몇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간단히 영상을 올립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진도 3은 높은 건물,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진의 진동입니다. 따라서 진원 근처에서는 이 지진으로 놀라서 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의 규모는 2.5.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닙니다. 지진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마그니튜드, M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진의 규모는 1이 커질 때 지진 에너지는 31.62배 커집니다. 약 30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규모 5는 파스타 하나입니다. 간단히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규모 6이 되면 규모 5의 30배, 파스타 3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규모 7은 규모 6의 30배, 900개가 되는 거죠. 규모 8은 규모 7의 30배, 즉 파스타 27,000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대구 달성군의 규모 2.5 지진이 얼마나 작은 지진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규모 2.5는 규모 5의 6,000분의 1의 크기가 됩니다. 매우 작은 지진이죠. 그러나 대구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6년에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에 또 경주에서 규모 5.4, 그리고 뒤이어 포항에서 규모 5.4.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주 포항 지진에 앞서서 2016년에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원이 바다였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을 뿐 지진의 진원이 육지의 직하 지진이었다면 이 또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을 겁니다. 이번 대구 달성군의 규모 2.5 지진은 규모 자체는 매우 미미한 것이었지만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진 연구자들이 한반도 동남권에 최대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 7.5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규모 5, 6급 지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